안녕하세요. 선녀입니다. 오늘은 낙양무사의 CCC를 이용해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호보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실은 이렇게 5볼이 사용이 될 거고요. 코바늘은 5호, 그리고 저희가 밑단을 서머 스티치를 이용할 거라서 이 단수링을 꼭 준비해 주세요. 자, 이번 가방의 완성된 모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가오는 봄에 얇은 옷차림에 이런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서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가방 밑단은 썰멜 스티치를 이용해서 좀 단단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졌고요. 옆면과 이 스트랩 부분도 모두 이런 스티치를 넣어서 통일감이 있고 깔끔하면서도 질리지 않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가방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시작은 사슬뜨기로 기초코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이 실은 이렇게 안쪽에서 시작하는 실을 뽑아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실을 손가락에 끼워서 준비를 해 줄게요. 준비는 새끼와 약지 사이에 넣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넣어서 검지 위에 걸친 다음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코바늘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저희는 기초코를 사슬뜨기 48코를 뜰 거예요. 자, 여기 후크 모양을 이렇게 실을 걸은 다음에 한 바퀴 돌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죠. 이때 이 후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실을 걸친 다음에 여기 원 사이로 이렇게 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을 조여주면은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 매듭이고요. 이제 다음부터 뜨는 게 사슬뜨기예요. 사슬뜨기는 지금 있는 이 고리 있죠. 이 고리 모양을 이용하는 건데요. 기초 코인 사슬뜨기를 뜰 때는 조금 느슨한 느낌으로 떠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실을 이 후크를 이용해서 실을 감아요. 그리고 여기 원 사이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걸린 듯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렇게까지가 사슬뜨기 한 코예요. 자, 이어서 다시 후크로 실을 감아서 여기 원 사이로 빼면 2코, 감아서 원 사이로 3코, 감아서 원 사이로 4코. 자, 이때 제가 사슬뜨기를 조금 느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코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 모양이 타이트하지 않고 살짝 느슨하죠.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코를 주울 때, 코를 주어서 가방 밑단을 뜰 때 조금 더 편해요. 이렇게 주인 다음에 사슬뜨기를 이렇게 빡빡하게 하면은 나중에 여기 코를 줍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뜨기를 뜨기 전에 이 실이 걸쳐 있을 때도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시고, 실을 감아서 사슬뜨기를 뜰 때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늘어뜨려 주세요. 그럼 여기가 좀 더 느슨해지죠. 이제 다음번 뜰 때도 감아서 빼준 다음에 이렇게 감아서 빼준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코바늘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든 사슬뜨기를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는 저희가 매듭을 만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V자 모양으로 마치 양갈래 머리를 머리 딸 때 머리 닦는 모양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V자 모양이 한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희는 지금 10코를 떴어요. 자, 이렇게 뜨는 사슬뜨기를 총 48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떠볼게요. 여러분들도 48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슬뜨기 총 48코를 떴어요. 자,
여기까지 떠주셨으면 일단 잠깐 멈춰주시고요. 제가 재료 소개 때 말씀드렸던 이 단수링을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가장 첫 번째로 떴던 사슬 모양 보이시죠? 여기 이 첫 번째 사슬 오른쪽 반코에 먼저 이렇게 한 가닥을, 오른쪽 반코 한 가닥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단수링으로.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사슬뜨기 코의 오른쪽 한 코에만 이렇게 한 가닥에만 단수링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1단을 떠줄 거예요. 1단은 짧은뜨기로 뜰 거고요. 먼저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듯이 이번에 가방 밑단은 써머 스티치를 이용할 거예요. 써머 스티치는 뜨는 방법 자체는 짧은뜨기와 동일한데 이제 코를 넣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단수링으로 표기를 하면서 따라와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1단은 짧은뜨기 단이거든요. 1단은 비교적 쉽거든요. 1단 먼저 같이 해볼게요. 짧은뜨기를 떠야 되니까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한 코를 뜹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대로 처음으로 삼아야 하는 코는 이 코예요. 이 단수링으로 표시해 놓은 그 반대쪽 반코. 근데 위에 사슬 한 코를 기둥코로 떴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사슬로 치면 하나, 두 번째가 저희가 넣어야 할 코입니다. 여기서 이 한 가닥만 코를 삼고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여기 뒤에 있는 코산까지 걸치지 않고 이렇게 한 가닥만 코로 잡고 뜨는 거예요. 자, 저희는 기둥코 사슬 한 코를 떴으니까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럼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닥만 넣어서 짧은뜨기.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이렇게 저희가 총 48코를 떴으니까 48코 그대로 코를 이렇게 반코씩만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반코에 실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코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반복되니까 마지막 한 코까지 짧은뜨기를 쭉 뜨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한 코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에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맞췄어요. 그러면 1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 단 시작에 다음 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단수링을 표시해 놨던 이 단수링 있잖아요. 자, 이거를 빼서 이번에 어디에 해줄 거냐면요. 이거는 매 단 시작할 때 동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짧은뜨기 코 있죠. 자, 그 짧은뜨기 코에서 이 V자 모양 코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한 코에만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다음 단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2단도 마찬가지로 방법은 짧은뜨기와 동일해요. 근데 코 넣는 방향만 다르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한 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코가 있죠. 자,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코가 있죠. 이 V자 모양 코에서 왼쪽에 있는 한 가닥을 걸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자, 다시요. 저희가 넣어야 할 코는 지금 이 위에 있는 사슬은 기둥코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아래쪽 두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코를 여기도 넣고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도 넣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기둥코 사슬코를 떴고 위쪽에 있는 한 가닥과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 두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위에 한 가닥, 아래 한 가닥. 자, 위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방금 전에 1단에서 만들어져서 1단에서 짧은뜨기를 떠서 만들어진 코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코는 저희가 1단을 뜰 때 반코만 주어서 떴잖아요. 그래서 이 반코는 반대쪽에 있던 반코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따라와 주셔도 괜찮아요. 모양만 잘 맞게 따라와 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위아래 한 가닥씩 걸쳐서 짧은뜨기. 위아래 한 가닥씩 걸쳐서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여기에 위아래가 모두 48코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코수가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코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위아래를 잘 이렇게 한 가닥씩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밑에 한 가닥을 뜰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가닥만 주우셔야 돼요. 이렇게 한 가닥만 주어야지 이렇게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꼭 한 가닥만, 이렇게 한 가닥만 걸쳐지게. 밑에 코를 주울 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가닥.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이 반복되니까 저도 이번 단 마지막 코까지 한번 쭉 짧은뜨기를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코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는 이렇게 전단에도 미리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해요. 자, 마지막 한 코 부분도 단스링을 빼서 여기 위에 한 가닥과 아래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을 걸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2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3단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 단 시작 부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자, 단수링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졌던 짧은뜨기의 오른쪽 반코에 이렇게 단수링을 표시를 하고 이제 3단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3단도 2단부터는 계속 동일해요.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한 코를 뜨고요. 여기 위쪽에 한 가닥과 아래쪽에 한 가닥 이렇게 걸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한 가닥, 아래 한 가닥 이렇게 짧은뜨기. 코를 넣는 것만 조금 다르고 짧은뜨기를 뜨는 방법 자체는 동일해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한 가닥씩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편물을 만져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편물을 하나씩 뜰 때와 다르게 겹쳐져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터워요. 이렇게 써멀 스티치를 이용해서 뜨면은 굉장히 가방 바닥이 탄탄해지거든요. 코바늘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면 조금 늘어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거를 넣고 다니면 또 처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써멀 스티치를 이용하면은 그런 게 확연하게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매력적인 가방은 써멀 스티치를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가방의 형태가 유지되고 좀 오래 사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가방은 이렇게 써멀 스티치를 자주 애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위아래 한 가닥씩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 마지막 코까지 한번 쭉 떠볼까요? 마지막 한 코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 단수링으로 표시한 부분 빼서 이렇게 위아래 한 가닥씩 걸친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단차가 나는 게 써머 스티치는 이렇게 단차가 나는 게 맞으니까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럼 4단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짧은뜨기의 오른쪽 반코에 이렇게 마킹을 하고 4단을 한 번 더 떠볼게요.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한 코를 뜨고 여기 왼쪽에 있는 한 가닥과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 넣어서 짧은뜨기 위아래 한 가닥씩 걸친 다음에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떠보셨으면 아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4단째 뜨고 있는데요.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총 24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단차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내가 얼마나 떴는지 단수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수 구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단수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여기 이 만들어진 편물 아래쪽을 보셔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코바늘로 주워보면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사슬뜨기를 뜨고 왼쪽, 오른쪽 코를 주워서 뜨잖아요. 그때 이제 뒤에 코선을 걸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 코선을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 코선을 기준으로 앞, 뒤, 양옆을 봐주시면 돼요. 코선을 기준으로, 자, 이쪽부터 볼까요? 코선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C자 모양의 위에 한 가닥, C자 모양의 위에 한 가닥, 이쪽으로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코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놓고 봤을 때 C자 모양의 한 가닥, C자 모양의 한 가닥, 이렇게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 코가 짧은뜨기 뒷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가 한 코, 한 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저희가 한 단, 두 단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또 옆쪽을 봐요. 이 코선 기준으로 지금 왼쪽을 봤죠?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자, 일자, C자, 일자가 보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위에 4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하나만 만들어졌고 위에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왼쪽에 하나, 둘, 셋, 네 단째 뜨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단을 여기까지 쭉 뜨고 나면은 여기 위에까지 두 단이 마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두 단, 여기 두 단에서 총 4단까지 뜬 거예요. 이렇게 단수를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옆에 12단씩 총 24단이 될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가방 밑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차가 나는 거는 이제 24단까지 뜨고 전체적으로 한번 테두리를 둘러줄 때 이 단차를 줄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4단을 뜨고 있거든요. 이 4단 그대로 쭉 떠주시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이 반복되니까 저도 24단까지 완성을 하고 돌아올게요. 혹시 써머 스티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2단부터 다시 돌려서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시면은 아마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단 코 줍는 것만 주의하시면은
짧은뜨기에 동일하거든요. 그 부분만 체크하셔서 총 24단까지 가방 밑단을 만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고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총 24단까지 떴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코선을 기준으로 양옆을 단을 세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12단, 12단 해서 더하면은 총 24단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떠주셨으면은 이제 가방 밑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가방 밑단을 짧은뜨기로 한번 쭉 둘러주면서 이제 가방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옆면을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지금 저희가 써멀 스티치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차를 없애주면서 짧은뜨기를 한번 떠볼게요. 자, 시작은 기둥코인 사슬 한 코를 먼저 떠주시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요렇게 코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이 코까지, 뒤에 있는 오른쪽 반코까지 해서 코를 완전하게 넣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까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이제 빼뜨기를 매번 해줘야 되니까 첫 번째로 뜬 짧은뜨기를 떠서 만들어진 코에 이렇게 단스윙으로 마킹을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도 코를 그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한 가닥까지 걸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다시 또 이렇게 아래쪽에 코를 한 가닥까지 주어서 짧은뜨기. 위에 코도 넣고 아래 한 가닥까지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러면 이 단차를 없애주면서 짧은뜨기를 지금 떠주고 있어요. 이렇게 매 코마다 빠뜨리지 말고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뜨기가 떠지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48코를 떴잖아요. 그래서 48코는 그대로 지금 제가 뜨는 것처럼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옆면은 코를 줍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48코 부분 여기까지 한번 쭉 뜨고 돌아올게요. 사십팔 코의 마지막 한 코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윗면 짧은뜨기로 쭉 주었습니다. 이 단차도 없어지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옆면을 주울 차례인데요. 저희가 24단까지 떴지만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높이로 봤을 때는 12단을 뜬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쪽에 12단, 뒤쪽에 12단 해서 총 24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수로 치자면은 12단과 같은 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총 12코를 주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V자로 보이는 이 모양이 지금 방금 마지막으로 뜬 짧은뜨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V자 모양이 아니라 그 아랫부분 있죠.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이 방금 뜬 V자 모양의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단수를 셀 때 구분했던 일자의 시옷자 모양이 있는 이 짧은뜨기 편물의 뒷모양이잖아요. 요걸로 단수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단수를 체크해 주시고 이 옆부분에 있는 여기 부분으로 넣어서 코를 주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는 이렇게
넣으면 한 코. 근데 이때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부분 있죠? 12코를 주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마킹을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 여기 옆면에 있는 짧은뜨기 편물 뒷부분 이걸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이니까 여기 옆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코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맞는지 세어볼까요? 여기 처음에 단수링을 한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코가 잘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48코를 주어줘야 되겠죠. 자, 이때는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써멀 스티치를 뜨고 단을 구별할 때 여기 아래쪽에 있던 코산, 이 코산을 기준으로 놓고 구별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 코산을 그대로 주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따 코산을 주울 때 이렇게 한 가닥만 줍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뒷부분까지 걸쳐지게.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땐 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와 함께 직접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넣어서 뒷부분까지 걸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그래서 코수는 이 코산으로 구별을 해주시면서 넣을 때는 뒷부분까지 걸쳐지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코는 여기 매듭 부분을 쭉 당겨주시면 첫 번째 코산이 더 구분이 잘 가죠. 첫 번째 코산부터 이렇게 넣어서 뒷부분까지 걸쳐지게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자, 이때도 혹시 구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48코에 첫 번째 코를 뜨고 나서 마킹을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산 여기죠. 여기를 뒷부분까지 넣어지게 쿡 찔러서 짧은뜨기 셋, 넷. 여기 코산이 보이시죠? 코산과 뒷부분까지 쿡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코산도 그대로 48코가 있으니까요. 이 코산을 잘 맞춰서 해주시면은 틀리지 않게 코수가 잘 맞게 짧은뜨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라서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도 끝부분까지 한번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코산이 하나, 두 개가 남았죠? 이렇게 마지막 코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부분도 한번 48코가 맞는지 세어주세요. 네, 저는 48코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맞게 떠주시면 돼요. 자, 48코를 떴으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도 12코를 주어줘야 되겠죠. 방금 만들어진 이 V자 모양이 아니라 여기 아랫부분에서부터 코를 세워주시면 돼요. 이 아래쪽을 보시면 짧은뜨기 편물의 뒷부분 이렇게 놨을 때 모양이겠죠? 이렇게 일자의 시옷자 모양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 거꾸로 놓은 이 부분으로
단을 구별해 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또 한번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이 단을 구별한 이 옆부분에 넣어서 쿡 찔러 넣어주시면은 바로 들어가는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서 자, 첫 번째 코. 마찬가지로 혹시 빼먹을 수 있으니까 개수가 맞기 위해서 12코에 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했고요. 첫 번째 코는 떴고 두 번째 코도 이 옆부분에 한 단을 먼저 구분을 하고요. 그 옆쪽에 놓으면은 쿡 찔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홈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넣어서 한 코. 다음 단 세 코. 다음 단 네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자, 이렇게 12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가방 밑바닥을 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한 번씩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처음 짧은뜨기에 뜨고 단수링으로 마킹을 해놨던 이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코에 넣어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이번 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수링은 빼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부터 무늬가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무늬는 4코의 한 무늬라서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코수가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매 시작 부분에 미완성된 무늬가 매 시작 부분마다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저희가 4코를 세는 게 여기 이 시작점 기준으로 하나, 둘, 세 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기 코, 마지막 요렇게까지를 4코로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4코가 연결되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한길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먼저 뜨고요. 그리고 이 사슬 세 번째 반코에 일단 단수링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바로 첫 번째 코에, 방금 나왔던 첫 번째 코에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2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 코에 한길긴뜨기 3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한길긴뜨기가 다음 2코까지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에 시작하는 4코가 정확한 한 문이거든요. 지금 이 시작 부분은 늘 이번 단뿐만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면서 늘 미완성된 느낌으로 첫 번째 코가 시작이 되고요. 첫 번째 무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4코 한 무늬가 저희가 사용하는 정확한 무늬예요. 요거는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 마지막 한 코를 사용하면서 이 무늬를 완성시킬 거예요. 그래서 4코가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코를 사용했고 하나, 둘, 3코까지 사용한 거고 마지막 4코는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에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2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지금 이 만들어진 코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2코를 떠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한 코에 한길긴뜨기 3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이 3코가 그 다음에 있는 하나, 둘, 2코까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코의 한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코당 사용하는 게 이 4코를 사용하면서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코 한문이니까 다음에 있는 2코까지 사용한 거니까 다시 또 4코 한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2코 건너뛰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그 다음에 사슬 2코를 뜨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러면 다음 2코까지 사용하면서 한무늬가 4코 한무늬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4코씩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코 건너뛰고 첫 번째 코, 4코 한무늬의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연결, 사슬 2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3번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2코까지 사용이 된 거예요. 다시 또 4코 한무늬, 2코 건너뛰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2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다음 2코는 건너뛰고 다시 또 4코 한무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번, 사슬 2코를 뜨고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코까지 건너뛰고 짧은뜨기를 연결하면서 이게 4코 한무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 다음 2코까지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2코 건너뛰고 다시 또 4코 한무늬.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서 이 무늬를 계속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코수가 딱 맞게 떨어지거든요. 4코 한무늬이기 때문에 4의 배수로 맞춰졌어요. 저희 지금 코수가. 그래서 그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1코가 남는 게 맞아요. 마지막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코 한무늬. 자, 무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2코 건너뛰고 첫 번째 코, 4코 한무늬 시작할 때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뜨면서 다음 2코까지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가 4코 한무늬라는 거. 다시 또 시작을 하려면 2코 건너뛰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 2코,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요. 한 바퀴 쭉 둘러서 4코 한무늬씩을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에서 저와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쭉 완성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4코 한무늬를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무늬를 뜨면서 2코까지 사용이 됐죠. 그럼 마지막 여기 1코가 남았어요. 그럼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한길긴뜨기 3코를 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짧은뜨기 1코와 사슬 2코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1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자,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는 사슬 2코를 떠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 단마다 방향을 바꿔주면서 뜰 거거든요. 그래야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사슬 2코를 대신해서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실을 감아주신 다음에 여기 저희 마킹은 해놓은 코가 있죠.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반코와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이렇게 반코와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긴뜨기는 실을 감아서 코에 넣은 다음에 실을 끌고 나온 다음에 세 가닥이 걸렸을 때 실을 감아서 모두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빼뜨기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긴뜨기를 뜨면서 이번 단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단이 올라갔어요. 다음 단으로.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매 단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다음 단을 시작을 할 건데요. 매 단 시작은 이 네 코 한 무늬가 미완성된 형태로 시작이 될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떴던 것처럼 한길긴뜨기 3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먼저 뜨고요. 편물을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게 뜹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전단에 긴뜨기를 뜨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긴뜨기를 뜨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사슬 한길긴뜨기에 해당하는 사슬 3코를 뜹니다. 이 상태 그대로요. 둘, 셋. 3코를 뜨고요. 구별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렇게 반코에 일단 마킹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편물을 안쪽을 바라보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안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코 구분 없이 더 쉽게 방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저희가 전단에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 사슬 2코를 떠서 만들어졌던 이 홈 부분이 보이시죠? 자, 요렇게. 자, 이 부분에다가 무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미완성된 무늬로 떠야 되니까 한길긴뜨기 3코를 떠야 되겠죠. 지금 사슬 3코, 한길긴뜨기 1코에 해당하는 사슬 3코를 떴고요. 자, 그대로 여기 아래쪽에 전단에 긴뜨기로 떴던 부분, 그 부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3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뜨고 한길긴뜨기 2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미완성된 무늬로 지나갈 거예요. 그럼 다음 코부터 저희가 원래대로 했던 4코 한 무늬, 그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먼저 떠주시고요. 사슬 2코 다시 여기 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도 여기 전단에 짧은뜨기하고 사슬 2코로 떴던 여기 이 부분에 넣어서 다시 무늬를 뜹니다.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저희가 무늬를 처음 시작할 때만 4코 코스를 정확하게 세기 위해서 코스를 구별했는데 이제 다음 단부터는 무늬가 만들어진 다음 단부터는 전단에 만들었던 이 홈에 무늬를 넣었기 때문에 더 쉽게 속도감 있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무늬 시작,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다시 또 다음 부분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안쪽을 바라보고 뜨고 있잖아요. 편물 방향을 돌려서 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을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늬를 이렇게 엇갈리게 넣기 위해서 편물 방향을 반대로 돌려가면서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무늬 시작했던 첫 번째 단보다 더 구별이 쉬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짧은뜨기와 사슬뜨기로 만들어졌던 여기 홈 부분에 넣어서 무늬를 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 단마다 처음 시작 부분에 방향을 바꿔가면서 뜨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서만 무늬가 미완성된 무늬로 시작이 되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단에서도 마무리 하고 다음 단 올라가는 거 같이 해야 되니까요. 이번 단 마찬가지로 한번 무늬를 쭉 뜨고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쭉 뜨고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 단을 뜨고 있으면서 지금 실이 이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 연결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실을 또 준비를 해주세요. 새로운 실을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웬만하면은 이 한길긴뜨기 부분에서 실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기가 더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저는 여기 한 무늬가 완성됐고 다음 무늬 시작.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를 떴고요. 한길긴뜨기를 첫 번째 뜰 때 한번 실을 변경을 해볼게요. 한길긴뜨기를 뜨듯이 실을 감아서 여기 홈에 넣어서 미완성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이 마무리를 새로운 실로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아직은 여기가 헐거운 상태거든요. 이때 이 꼬리실을 안쪽으로 두고요. 다시 나머지 한길긴뜨기 무늬가 완성되는 두 코를 더 떠줍니다. 둘, 셋. 그리고 여기 두 가닥의 꼬리실들을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조여지면서 이제 고정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로 이제 또 계속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연결한 실은 한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묶어서 매듭 지어주신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안쪽에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정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만큼 남았으니까 마저 뜨고 마지막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마지막 한 무늬를 뜨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부분이에요. 마무리는 저희가 시작 부분에 미완성된 무늬를 떴잖아요. 한길긴뜨기 3코만 떴으니까 4코 한 무늬의 시작 부분인 짧은뜨기와 사슬 2코를 떠줘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빼뜨기 대신에 사슬 2코를 긴뜨기로 뜨면서 이제 다음 단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작했던 부분에 홈 있죠. 이 부분에 짧은뜨기 한 코를 먼저 뜨고요. 자, 이제 긴뜨기를 뜰 거예요. 긴뜨기는 여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에 사슬 3번째 코 마킹을 해놓은 그곳에 넣어서 긴뜨기를 뜰 거예요. 실을 감아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반코와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어요. 그래서 실을 감고 긴뜨기를 떠주시면 이번 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다음 단의 시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완성된 무늬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길긴뜨기 3개로. 그래서 시작은 한길긴뜨기 1코와 동일한 기둥코, 사슬 3코를 뜹니다. 기둥코를 먼저 뜬 다음에 단수링으로 3번째 코에 반코에 마킹을 하고요.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면서 뜬 다음에 다시 편물을 뒤쪽으로 돌려줍니다. 뒤쪽 방향을 보고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한길긴뜨기 2코를 마저 더 떠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무늬를 들어가는 거예요. 전단에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떠서 여기 생긴 홈 이쪽에 넣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1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무늬가 떠졌으면 다음 코, 다음 홈으로 넘어가서 또다시 무늬 시작.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다시 또 다음 무늬 연결, 이렇게 떠주시면은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무늬를 반복하면서 가방 옆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은 시작 부분이라서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뜨고 있지만 조금 늘어지는 듯한, 형태가 안 잡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이 올라가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무늬가 이렇게 각이 잡혀서 올라가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단도 한번 쭉 뜨고 마지막 부분 미완성된 무늬 완성하면서 이제 다음 단 올라가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단 한 바퀴 쭉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의 마지막 무늬를 떴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미완성된 무늬를 완성하면서 이번 단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자, 일단 여기 홈에 첫 번째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두고요. 긴뜨기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긴뜨기는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3번째 코, 반코와 뒤에 코상까지 넣어지게. 자, 반코와 뒤에 코상까지 걸쳐지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긴뜨기를 뜨면 자, 이번 단이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28단을 마무리 졌고요. 29단 시작은 미완성된 무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대신하는 기둥코인 사슬 3코를 뜨고요. 단수링으로 마킹을 한 다음에 다시 안쪽을 바라보면서 뜹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길긴뜨기 2코를 떠주고요. 다시 또 이제 무늬 시작. 여기 옆으로 가면은 있는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29단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단을 이렇게 매 시작 부분에 편물 방향을 바꿔가면서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옆면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를 계속 반복해서 총 47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47단까지 단을 올린 다음에 48단에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짓고요. 이제 가방 스트랩 부분으로 이어지게 무늬를 그대로 뜨면서 옆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매 단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단을 총 47단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요. 저도 열심히 47단까지 단을 올려볼게요. 여러분도 47단까지 단을 올려주신 다음에 이어서 저와 함께 가방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옆면 47단까지 완성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47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47단은 이렇게 안쪽을 보고 떴어요. 그리고 이제 48단을 뜨면서 이제 저희 가방을 마무리를 질 거예요. 48단까지만 뜨고 가방 끈은 이제 또다시 새로 실을 이어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방 여기 부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48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 가운데 부분은 일자로, 모양이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가방 끈은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질 거라서 여기 부분은 그대로 이어가고 가운데 부분은 일자로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8단에서는 저와 동일하게 떠주셔야 이 모양이 잘 맞게 나오니까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기존에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주세요. 사슬 3코를 뜨고 턴. 그러면 이제 바깥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시작이 되죠. 그대로 이어서 해주세요. 한길 긴뜨기를 2코를 뜹니다. 자, 그러면 미완성된 무늬가 1코 하나 떠졌죠.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원래 떴던 무늬 있잖아요. 그 무늬를 3번을 더 떠줄게요. 지금 맨 처음에 한 거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무늬 하나 시작.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 자, 무늬 하나 떴고요. 2번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서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 자, 3번째 무늬. 짧은뜨기 연결,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 자, 이렇게 무늬를 첫 번째 미완성된 무늬를 제외하고 하나, 둘, 3번을 떴어요. 무늬 3개를 떴습니다. 자, 이어서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일자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를 뜰 거거든요. 이 무늬를 4번을 떠볼게요. 자, 이제 다음 무늬 시작할게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만. 자, 요렇게가 한 무늬거든요. 자, 요거를 4번 반복할게요. 한 번 떴고요. 2번, 두 번째, 짧은뜨기 연결,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자, 3번, 짧은뜨기 연결,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자, 마지막. 짧은뜨기 연결,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자, 이렇게 4번을 뜰게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일자 모양처럼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 윗부분,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원래 뜨던 대로 무늬가 그대로 나오고요. 그럼 이어서는 다시 원래대로 저희가 원래 떴던 무늬 있죠. 이 무늬를 다시 떠줄 거예요. 이 무늬는 총 11번을 반복해 줍니다. 저희가 원래 떴던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 떴던 이 무늬를 다시 떠줄게요. 자, 처음은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 자, 이렇게 한 무늬가 완성이 되었고요. 다시 짧은뜨기로 연결,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3코.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는 일자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또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요거를 총 11번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2번 떴어요. 그러면 9번 더 떠주면 되겠죠? 내용이 반복되니까 한번 9번을 쭉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11번 무늬를 마쳤습니다. 무늬로 세어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열하나를 마쳤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 가운데 부분이 와요. 그럼 가운데 부분 또 동일하게 해볼게요.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한 코. 요거를 4번 반복하면 되겠죠? 지금 한 번 떴고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처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저희가 원래 했던 무늬를 또 다시 떠주는 거예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뜨고요. 처음에 미완성된 게 있으니까 그거를 마저 떠주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원래대로 뜨던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 코 하는 그 무늬를 총 7번을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 코. 자, 요거를 총 7번을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코 떴으니까 마지막 6번 더 뜨고 돌아올게요.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를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미완성된 무늬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요. 이제 사슬 두 코를 대신한 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사슬 세 번째 반코와 코산에 걸쳐서 긴뜨기를 떠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더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고리를 빼서 가위를 가져오신 다음에 실을 적당히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진 거는 그대로 쭉 빼면 이렇게 매듭이 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 양쪽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줄어드는 형태로 가방끈을 만들어서 쭉 길게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서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 이쪽 각각 양쪽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가방끈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실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은 양쪽 다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따라와 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남은 실은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돗바늘로 안쪽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저는 그냥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가방 이제 끈을 만들 때는 이 방향이 아니라 안쪽을 바라보고 떠주시는 거예요. 자, 이쪽도 동일하고요. 이쪽을 뜰 때도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고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안쪽을 바라보고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하실 점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전단에 무늬가 만들어진 상태잖아요. 이 무늬 부분에서 여기 부분에서 시작을 하세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전단에 만들어진 부분에서 짧은뜨기와 사슬코로 연결했던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슬 한 코를 만들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뒤에 있는 실을
꼬리실을 앞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그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뜨고요. 사슬 두 코를 뜹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 세 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원래 떴던 이 무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가방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총 10번을 떠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무늬 한 무늬가 완성이 되었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홈에 넣어서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세 코. 다시 또 다음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세 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무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1단에서는 이 저희가 원래 하는 무늬를 총 10번을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4개까지 떴으니까요. 나머지 6개 마저 뜨고 돌아와 볼게요. 자, 무늬를 총 10번 떴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떴고요. 이제 마무리를 질게요. 마무리는 짧은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전단에 사슬로 떴던 거기 홈 부분 있죠?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이제 가방끈 1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끈도 저희가 무늬가 이대로 그대로 나오려면은 매번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저희가 안쪽을 보고 시작을 했으니까 다시 또 바깥쪽을 바라보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상태에서 턴해서 이렇게 바깥쪽을 바라봐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무늬가 들어가기 전에 전단에 한길 긴뜨기로 떴던 여기 부분에 위에 부분 코가 보이시죠? 이 V자 모양의 코. 여기에 넣어서 각 코마다 빼뜨기를 뜰 거예요. 그럼 3개를 떴으니까 빼뜨기 3번을 떠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코 V자 모양 그대로 넣어서 빼뜨기. 두 번째 코 넣어서 빼뜨기. 세 번째 코 넣어서 빼뜨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무늬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가방끈의 모양이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모양이니까 매 단마다 무늬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2단에서는 저희가 하는 무늬를 총 9번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3번을 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무늬를 넣을 수 있는 여기 전단에 사슬 떴던 부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 사슬 두 코,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뜨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무늬 한 코 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홈에 넣어서 반복해서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총 9번 떠야 되니까요. 나머지 무늬 7번을 더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 둘, 넷, 여섯, 여덟, 9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마찬가지로 전단에 사슬 두 코를 떴던 부분에 있는 홈 있죠? 여기 홈에 그대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2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3단 한번 떠볼게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안쪽 방향으로 턴. 그리고 전단에 한길 긴뜨기를 떴던 코 3코를 빼뜨기를 합니다. 첫 번째 코 V자 모양 그대로 넣어서 빼뜨기. 두 번째 코 넣어서 빼뜨기. 세 번째 코 넣어서 빼뜨기. 그러면 또다시 이제 무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왔죠.
이번에는 3단에서는 무늬를 총 8번 떠줍니다.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무늬를 한 번 떴고요. 다시 다음 홈에 넣어서 무늬 무늬를 2번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8번을 떠야 되니까 나머지 6번을 뜨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무늬를 2, 4, 6, 8, 8번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아래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뜨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3단까지 떠봤으면 이제 저희가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겠죠? 매번 단을 시작할 때는 턴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시작할 때는 빼뜨기 3코를 해서 바로 무늬를 뜰 수 있는 방향으로 오고 매 단마다 이제 무늬가 1개씩 줄어드는 거예요. 자, 4단까지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바깥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턴을 한 다음에 전단에 한길긴뜨기 3코를 떴던 부분 코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하나, 둘, 셋, 3코를 뜨고요. 이제 무늬를 다시 떠주시면 돼요. 4단에서는 무늬를 7번 반복해주면 됩니다. 매 단마다 무늬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이렇게 반복하면서 무늬를 총 7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7번 마저 뜨고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늬를 총 7개를 떴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여기 전단에 사슬 2코로 만들어진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반복되니까요. 저희가 매 단 올라가면서 반복되는 규칙을 기억을 해주셔서 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총 8단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가방 끈을 만드는 규칙은 이제 단이 마무리가 되면은 방향을 무조건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겉을 보고 진행을 했으니까 다시 안쪽으로 턴. 그리고 이제 무늬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코수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전단에 떴던 한길긴뜨기 3코 부분이 있죠. 여기를 각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3번 한 다음에 무늬가 시작되는 여기 전단에 사슬 떴던 부분에서 무늬를 떠주시면 돼요. 자, 5단은 전단에 무늬 7개를 떴으니까 무늬가 6개로 줄어들겠죠. 무늬 6개를 뜨고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마무리. 그럼 또다시 다음 단의 시작은 또 바깥쪽 방향으로 턴 한 다음에 3코를 빼뜨기를 이동한 다음에 무늬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 무늬의 개수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면서 총 8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1단에서 4단까지 했던 거를 반복해서 봐주시면은 이 모양이 줄어드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내용이 반복되니까 저도 한번 지금 4단까지 떴으니까 5, 6, 7, 8단까지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기 모양을, 가방끈 모양을 맞춰서 규칙을 기억하시면서 8단까지 뜨고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8단까지 뜨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8단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8단까지 뜨면 무늬가 3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무늬를 줄이지 않고 이 무늬 3개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제 가방 끈을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늬 유지하면서 이제 가방 끈을 떠볼게요. 자, 시작은 이 상태에서요. 이제 전단에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사슬 3코를 뜨고 턴 해줍니다. 다시 안쪽 방향을 바라보고 뜨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이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더 떠줄게요. 그러면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3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3코를 뜨는 꼴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단에 사슬 2코로 무늬에서 사슬 2코 떴던 여기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그 다음에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를 뜨면서 무늬를 뜹니다. 자, 무늬 한 번 떴고요. 다음 홈에 넣어서 한 번 더 무늬 떠줄게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그리고 전단에 만들어졌던 홈 있죠. 자, 여기에 넣어서 짧은뜨기로 연결. 하면은 9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줄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것과 방법은 계속 동일하게 반복이 될 거예요. 자, 9단을 마무리 졌고요. 10단을 떠보겠습니다. 턴을 하기 전에 먼저 사슬을 3코를 뜨고요. 턴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코에 전단에 짧은뜨기를 떴던 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더 떠줍니다. 그리고 무늬를 2번 뜨는 거예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무늬 1번, 다시 다음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를 뜨면서 무늬를 2번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짧은뜨기를 떠야 되는데요. 이제 전단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을 보시면 전단에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3코가 마지막 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슬 반코와 코산이 걸쳐지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떠보도록 할게요. 시작은 11단의 시작은 먼저 기둥코 3코를 뜨고요. 안쪽 방향으로 턴. 그리고 짧은뜨기 코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를 뜹니다. 그리고 무늬를 2번 넣어줘요.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무늬 한 번 떴고요. 다음 홈에 넣어서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긴뜨기 3코 뜨면서 무늬를 2번, 하나, 둘, 2번 떴어요. 마무리는 짧은뜨기를 뜰 건데요. 전단에 마지막 코가 전단에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3코예요. 그래서 사슬 반코와 코산이 걸쳐지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짧은뜨기.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9, 10, 11단까지 떴고요. 12단 차례입니다. 사슬 3코 먼저 뜨고 턴. 그리고 한길긴뜨기 2코를 첫 번째 코에 떠줍니다. 그리고 무늬를 2번 넣어주세요.
마지막은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전단에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3코, 이 세 번째 코에 반코와 코산이 걸쳐지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짧은뜨기. 자, 이렇게 떠주시면 이렇게 일자로 이제 그대로 가방끈이 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12단까지 떴거든요. 제가 맸을 때 적당한 길이는 27단. 왜냐면 마지막 단에 한번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27단까지 저는 떴었거든요. 자, 일단 저는 27단까지 내용을 반복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수 구별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마킹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무늬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늬가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는 7단, 그리고 무늬가 3개가 들어간 게 8단, 그리고 그 위부터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무늬에 일단 이렇게 마킹을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단수를 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9단, 10단, 11, 12단까지 떴어요. 그래서 여기를 9단이라고 체크를 해놓으시고 원하는 만큼 뜨면서 단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늬가 이렇게 반복되니까 단수를 1, 2, 3, 4, 9, 10, 11, 12 이렇게 단수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27단까지 반복을 하고 가방끈을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내용이 반복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쭉 27단까지 떠주세요. 자, 이렇게 저는 안쪽 방향을 보고 끝났는데요. 27단까지 떴습니다. 자, 저희가 9단째에 이렇게 마킹을 해놨으니까 한번 단을 세워볼게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단까지 떴습니다. 그럼 28단을 뜨면서 이제 마무리를 져보도록 할게요. 같이 따라와 주세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일단 28단을 시작하면은 안쪽 방향인 상태에서 사슬 3코를 뜨고 방향을 돌려줍니다. 겉을 보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를 떠주고요. 이제 무늬를 넣는 방향에 가방끈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쪽 끝부분이 일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가방 몸체 만들 때 마지막 단에서 했던 것처럼 무늬 넣는 부분에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한 번 떴고요. 다시 다음 부분에 짧은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이렇게 뜨고요.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전단에 기둥코로 세웠던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반코와 코산이 걸쳐지게 바늘을 넣은 다음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을 끊어야 되니까요. 사슬을 만들듯이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가방끈을 여유 있게 이제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요. 한 30cm 정도로 길이로 남겨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빼면 여기가 이렇게 매듭이 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방끈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가운데 부분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떠주시면 되거든요.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을 바라보면서 뜨는 거예요. 시작 부분은 여기 무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슬코, 전단에 사슬코 떴던 여기 홈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금까지 가방끈 만들었던 영상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이 반대쪽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이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이 반대쪽은 여러분들이 만들고 돌아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반대쪽 동일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 마무리로 이 가방끈 연결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대쪽 가방끈 완성하고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양쪽에 다 모두 가방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방끈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쪽으로 하시든 상관없어요. 두 개 다 실을 여유 있게 잘랐으니까 편하신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 코수가, 이 양쪽에 있는 코수가 맞게, 코수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반대편 이쪽에 반대편 쪽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사슬로 떴던 기둥코 부분이에요. 자, 먼저 기둥코 마지막 코에서 안쪽에 있는 한 코에 먼저 넣어서 이렇게 한번 고정을 시켜두고요. 이 실이 시작하는 여기 마지막 코에 V자 모양에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사슬 반코 부분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기 V자 모양의 코가 보이시죠? 이 V자 모양 코들에 맞게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매번 이 실들을 꽉꽉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코수에 딱 맞게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로 떴던 부분들도 이렇게 V자 모양을 그대로 주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코수에 맞게 이렇게 한 코씩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사슬코 부분이 또 남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반코만 먼저 넣어주시고 이쪽 오른쪽에서는 그대로 코를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넣을 때 첫 번째 넣었던 코와 남아있던 반코까지 넣어지게 쭉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반대쪽에 남아있는 실 있죠? 이 실을 한번 묶어줄게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여기 바늘에 연결된 실과 한번 이렇게 꽉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남은 실들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이 가방 안쪽이잖아요. 가방 안쪽으로 이 실들을 남은 실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모양에 맞게 자, 요 실들은
식으로 가방 안쪽에 꼼꼼하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길게 남은 실이 남지 않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더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 마무리 과정들을 잘 넣어서 마무리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실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방 안쪽 편물들을 따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넣어주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새로 실을 연결하거나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실들 있죠. 이런 실들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의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가방끈이 조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코바늘 특성상 조금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조금 가방끈을 너무 길게 만들지 않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고요. 약간의 처짐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처짐도 있고 가방끈은 이제 많이 사용하면은 살짝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남은 실들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은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과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